Hello everyone, 박상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표현은 after입니다. 영국 영어로 발음했을 때는 after.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발음들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발음 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겠고요. 자, 이 after,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보통 그동안 여러 문장에서 만나면서 뭐뭐 다음에, 뭐뭐 이후에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이 after의 의미와 그리고 사용 방법들 조금 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after를 뭐뭐 다음에, 뭐뭐 이후에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때 after는 어떤 기능을 가진 단어일까요? 자, 기능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뭐뭐 다음에 그 뭐뭐. 제가 보통 우리말로 여러분께 옮겨드렸을 때 뭐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대개 명사입니다. 즉 명사 다음에 명사랑 같이 쓰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게 하는 그런 단어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치사라고 부르죠. 이 전치사가 뭔가요? 명칭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게 무언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장에 명사가 더해질 때 명사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즉 연결해주는 장치 일종의 접착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즉 after는 전치사입니다. 즉 after가 쓰이면 뒤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겠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죠. after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온다는 얘기고 자, 이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실제 문장을 썼을 때의 다양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뭐뭐 이후에 다음에라는 의미로 after를 써야겠는데 때로는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단어가 동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after도 써야겠고 동사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우리가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 때 하는 방법이 뭐죠? 동사에 ing를 더하시는 거죠. 즉 after 다음에 동사에 ing 형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after 명사 또는 after ing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치사로서의 after 어떤 문장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말 표현들 한번 보면서 after의 개념이 떠오르는지 우리말 해석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가시죠, 사모님. 이런 문장도 있고요. 전 보통 근무 후 테니스를 칩니다. 자, 이런 문장도 있고요. 내일 모레 만나자. 애들은 TV를 보고 난 뒤 잠자리에 들었다. 자, 이런 문장도 있네요. 해석상에서 여러분이 바로 after에 해당하는 뭐뭐 뒤, 나중에, 이후에 뭐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 분도 계시고 해석상으로 잘 안 보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해석에 의존하지 마시고 즉 그 말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과 그 의미에 맞추어서 after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은 먼저 가시죠예요. 먼저 가시죠. 이런 말 언제 쓸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가끔 이제 어떤 통로가 한 사람밖에 못 통과할 때 이제 먼저 양보해야 될 때 있잖아요. 대개는 이제 신사적인 남자분들이 여자분에게 먼저 가시죠. 이러는 경우 많고요. 또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자,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가라는 얘기는 당신이 가고 나는 그 다음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 다음에, 당신 이후에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신 이후에라는 개념을 영어에서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After you, ma'am. After you, ma'am.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ma'am은요, 여자에 대해서 쓰는 경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사모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말에 사모님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여자분들에게 이제 정중하게 말할 때 이제 ma'am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라면 sir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분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after you, sir. After you, si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사모님으로 넣어서 한번.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많이 양보하니까 이 표현으로 한번 더 해보죠. 얘기할까요? After you, ma'am. After you, ma'am. 자, after you의 after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 이 표현과 연결되시나요? 다음 표현입니다. 근무 후 테니스를 칩니다라는 말 나왔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아마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전에 우리 문장에서도 좀 많이 쓰였었죠. 자, 일단 나는 테니스를 칩니다. 그 다음에 근무 후 이런 말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usually play tennis.
나 보통 테니스를 쳐요. I usually play tennis. 근데 근무 후라는 말이 바로 after work. after work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work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일하다라는 동사로만 이제 알면 안 되겠습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있죠. 일이라는 의미도 되고 있고요. 또 직장이라는 의미도 씁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근무, 일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즉 after work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근무 후, 또 어떤 일과 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데 그럼 근무 후 말고 학교 끝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after school. after school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school도 학교지만 결국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after school 이렇게 말하면 수업 후, 방과 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내일 모레 만나자. 자, 요 표현이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뭐뭐 다음에, 이후에란 말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 개념이 들어간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죠? 내일, 모레. 자, 내일이란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tomorrow. 내일 모레라는 건 뭐죠? 내일의 다음 날입니다. 내일의 그 다음, 여기에 바로 after 개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날은 날인데 the day입니다. 날은 날인데 어떤 날이냐? 내일의 다음 날. after tomorrow.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내일 모레는 the day after tomorrow. 직역하자면 내일의 다음 날,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장으로 볼까요? 내일 모레 만나자. Let's meet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바로 내일 모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뭔가 어떤 그 모임, 약속 같은 거를 이제 일정을 정하면서 그럼 내일 모레 만납시다 라는 의미로 Let's meet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애들은 TV를 보고 난 뒤, 잠자리에 들었다니까 난 뒤 하는 순간 여러분 after 떠올리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아이들은 일단 잠자리에 들었다 먼저 얘기합니다. The children went to bed. 자, 그 다음이요. TV를 보고 난 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고 남이라고 하는 명사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TV를 보다라고 하는 표현 알고 있습니다. 바로 watch TV, watch TV겠죠? 자, 그런데 after는 전치사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watch TV의 watch는 동사잖아요. 자, 이때 동사를 명사같이 만들어줘야겠죠? 동사의 ing 형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TV를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말하죠? After watching TV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V를 보고 난 뒤에 After watching TV. 자, 이제 문장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애들은 TV를 보고 난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The children went to bed after watching TV. 한 번만 더 해볼까요? The children went to bed after watching TV. 자, after가 이렇게 어떤 전후 개념에서의 후, 뭐뭐한 다음의 개념으로 쓰인다. 이제 문장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다지셨나요? 그리고 after 뒤에 오는 표현들의 형태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after you, after work, the day after tomorrow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아예 그 표현 자체를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 반복해서 익혀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fter는 뭐뭐한 뒤에, 뭐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죠? 뭐뭐 한 다음에 이랬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TV를 보고 난 뒤에 after watching TV 이렇게도 했지만 또 이 after 뒤에는요. 명사와 ing 폼이 아닌 이렇게 주어와 동사, 즉 문장 하나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접착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접속사, conjunction이라고 했었죠. after는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뭐뭐한 뒤에라는 의미로 쓸 때 after 쓰시고 뒤에 오는 형태를 그 기능에 맞춰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사도 쓸 수 있고 동사에 ing도 쓸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문장이라면 문장 형태 그대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접속사로 쓰이는 즉 뒤에 문장이 오는 after의 경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문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들은 TV를 보고 난 뒤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역시 뭔가 다음에, 이후에라는 개념이 들어간 문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 우리 조금 전에 TV를 보고 난 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 했었죠? 어떻게 만들었나요? After watching TV. After watching TV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됐지. 여기는 왜 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먼저 얘기할게요. The children went to bed. 아까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after watching TV 대신 이번엔 어떻게 했죠? 애들이 TV를 보고 난 뒤이기 때문에 애들이 TV를 보고 났다라는 걸 문장 그대로도 써줬어요. They watched TV 이랬습니다. 그리고 after가 쓰여 있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fter they watched TV.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after watching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after they watched TV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after 뒤에 올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가 다 되지만 언제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것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일단 이 초보 단계에서는 after 뒤에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다. 다양한 것들이 오는 형태들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나온다.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이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의미지만 두 가지 형태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비가 그친 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비가 그친 뒤라고 해서요. After the rain stopped. We went out.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We went out.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고요. 여기에 비가 그친 뒤를 더했습니다. 자, 근데 이 after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뒤에 올 수도 있고 문장에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한번 앞에 쓰자는 얘기죠. 자, 뭐뭐한 뒤니까 after를 썼습니다. 근데 비가 그쳤다라는 말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비가 그쳤다. 주어 동사. 문장이잖아요. 비가 그친 건 이미 지나간 과거죠. 그래서 the rain stopped. 그대로 after 뒤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After the rain stopped. After the rain stopped. We went out. 자, 이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이거 ing로 할 수 있을까요? After ing 할 수 있을까요? stop 있으니까 raining 하나요? 자, 그런데 after 다음에 ing는 오지만 이 rain은 어떻게 할 거예요? The rain을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The rain을 빼고 after stopping 해놓으면은요, 의미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뭐가 멈추긴 했는데 뭐가 멈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나갔다. 그냥 우리가 멈췄는 줄 알아요. 비라는 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after 다음에 ing를 쓸 수가 없는 경우의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쓸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했는데 여기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이건 안 되겠구나 정도는 아시겠죠? 자,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를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레인이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 딱 보시면 아시는 거죠. 일단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after는 뭐뭐 이후에 또는 뭐뭐 하고 난 뒤에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자면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거나 동사에 ing가 오거나 주어 동사가 형태가 그대로가 있는 문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after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의미를 잘 이해하셨다면 이 after가 들어간 덩어리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이 after의 의미와 개념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세 가지 동사와 after가 굉장히 잘 쓰입니다. look after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take after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name after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look과 after입니다. look after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 묶음 표현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look은 우리가 뭔가 시선을 꽂아서 보는 겁니다. 근데 뭘 다음에 보는 건 뭘까? 자, 이제 뭔가의 그 전후만 보지 마시고, 자, after라는 거는, 자, 아까 우리 먼저 가시죠 라는 표현 생각해 보세요. After you, ma'am. 이렇게 말했죠? 당신 가면 내가 뒤따라서 그 다음에 가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때로는 이 after가 그 다음에라는 얘기는 앞에 가는 것에 뒤따라서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뒤를 보다, 뒤를 돌보다, 뒤를 봐줄게, 이런 말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네 뒤를 좀 봐주마. 이거 뭐예요? 내가 너를 신경 써주고 돌봐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look after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look after가 바로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뭔가 걱정이 돼서 계속 그 뒷공무니들 눈을 안 뗀다고 생각하시면 돌본다는 의미하고 좀 연결되는데 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장에 쓰이는지 문장 한번 볼까요? 제 고양이 좀 돌봐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양이나 아기나 이런 것들 눈을 못 떼고 계속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돌보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진짜 눈을 안 뗀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돌본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탁이니까
Can you? 그 다음에 look after my cat.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돌보다라는 건 돌보는 대상이 필요하니까 즉 look after 다음에 돌보는 대상이 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고양이 좀 돌봐주세요. Can you look after my cat? Can you look after my cat? 만약에 내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라면 Can you look after my dog? 만약에 우리 애기 좀 잠깐 봐주세요라면 어떻게 할까요? Can you look after my bab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표현입니다. Take after. Take after는 어떤 뜻일까요? 자, 우리 take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take는 손을 뻗어서 딱 취하고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뒤따라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take가 정말 물건만 잡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순간을 포착하다. 즉 사진을 찍자 할 때도 우리가 take a photo, take photos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떤 생긴 것을 딱 뒤따라서 잡아서 따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예요? 누군가의 생김새를 그대로 땄다는 얘기는 닮았다는 얘기죠. 우리 영어로 얘기하다 보면은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런 얘기 좀 하는 기회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 닮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take after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나 문장으로 확인하죠. 전 아빠 닮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I take after 다음에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 대상이 와야지 문장이 완성되겠죠? 그대로 아빠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I take after my father.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take after my father. 엄마 닮았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I take after my mothe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녀는 엄마 닮았다. 한번 응용해 볼까요? She takes after her 엄마만 mother. 아빠로 바꾼다면요. She takes after her father. 이렇게 얘기하겠죠. she 왔을 때 takes 되는 거. 자, 이렇게 표현이 여러분이 간단하고 쉬울수록 여러 가지 단어만 바꿔쳐서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3인칭 단수 현재형 소위 말하는 he, she 이 다음에 동사 s 붙이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막상 이렇게 문장들 얼른 주어 바꿨을 때 습관적으로 빨리 나오는 거는 그렇게 생각처럼 여러분이 이론을 잘 아는 것만큼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자꾸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take after, 닮았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표현입니다. name after. 자, name이라는 거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계신데요. 자, 동사로 했을 때는요. 이름을 짓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누구한테 지어요? 다른 사람한테 지어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오고요. 그런데 after가 온다는 건 다른 뭔가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답니다. 자, 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손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너도 우리 애도 이름을 이걸로 짓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문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아기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어주었다. 자,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자, 먼저 그럼 이름을 지어주었다. name을 동사로 쓰니까요. They named 이렇게 하겠죠. 누구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기 이름을. The baby.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가 바로 after를 써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They named the baby after his grandfather. 아기의 할아버지 이름을 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제임스라면 아기가 제임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시면 그냥 제임스가 아니라 제임스 주니어 이렇게 주니어가 붙거나 뭐 제임스 2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위에 어떤 그 선조나 친척 누군가 이름을 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They named the baby after his grandfather.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문장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영어 이름 간혹 지을 때 있잖아요. 그 영어 이름 어디서 나세요? 보통 좋아하는 사람 이름 따서 짓는 경우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named myself. 내가 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myself가 쓰였어요. I named myself. 누구를 따서? After a famous movie star, Brad Pitt. 즉, 내 영어 이름이 바로 Brad Pitt. Brad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표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연습해보기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after가 쓰인 좀 더 다양한 표현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근무 끝나고 보통 뭐 하세요? 자, 근무 끝나고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우리 이미 이전에 했었죠? 뭐였나요?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work?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I usually play tennis. 저는 보통 테니스를 쳐요. 당신은요? How about you? 전 그냥 집에 가요. I just go home.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after 생각할 표현이 나왔네요. 강아지들을 돌봐야 된다. 아마 강아지가 새로 태어났나 봐요. 어떻게 얘기하죠? I have to look
look after my puppies. 강아지는 영어로 puppy라고 하고요. 강아지가 여러 마리라 puppies 이렇게 돼 있네요. 강아지들을 돌보는 것도 look after pupp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강아지를 돌봐야 돼요. I have to look after my puppies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당신은 누굴 닮았나요? 닮았다라는 얘기하네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얼굴 이미지를 탁 따는 거예요. 그래서 Who do you take after? 아빠를 닮았습니다. I take after my father. 당신은요? How about you? 저는 엄마 닮았어요. I take after my mom. I have her eyes and nose. 엄마의 눈과 코를 닮았어요. 자, 우리 부위를 닮았다고 할 때는요. take after를 안 쓰고요. 이렇게 엄마의 눈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엄마의 입술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I have her eyes. I have his nos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닮았다라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좀 더 볼까요? 이번에는요. 제 영어 이름은 Brad예요. My English name is Bra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name? 그런 이름은 어디서 썼어요? 영어 이름이니까 아마 이제 원래 우리 사람, 한국 사람이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름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런 경우 저는 실제로 영어 수업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I named myself after a famous movie star, Brad Pitt. 브래드 피트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표현 통해서 after의 개념들 좀 더 확인되셨나요? 자, 다음입니다. 내일 모레는 뭐 할 거야? 자, 내일 모레는 내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e day after tomorrow? 영화 보러 갈 거야. I'm going to a movie. 영화 보러 가다라는 표현은요. go to the movies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go to a movie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go to the movies로 알았는데 이걸 봤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표현을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go to the movies 보시고 차이가 뭐예요 하고 묻는 경우 많은데 둘 다 영화 보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일 모레 the day after tomorrow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after에 대한 표현들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after의 의미 확인해 보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 문장 속에서 뒤에 어떤 형태의 표현들이 올 수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after의 개념 어느 정도 다져지니까 after가 쓰인 덩어리, 묶음 표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진짜로 전후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after가 왜 그런 의미를 띄었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개념을 확장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자, 오늘 공부한 표현들, 오늘 이 after가 들어간 표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장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표현은 after였습니다. 뭐뭐한 뒤, 뭐뭐한 나중에 이런 의미가 있었죠. 자, 먼저 여자분께 먼저 가시죠 하고 양보하는 표현부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떻게 말했죠? After you, ma'am. After you, ma'am.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무 후 나는 보통 테니스를 칩니다. 이런 문장도 했었어요. 근무 후, after wor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I usually play tennis after work. I usually play tennis after wor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만나자 이런 문장도 했는데요. 내일 모레가 바로 the day after tomorrow 였었죠. 그래서 let's meet the day after tomorrow. Let's meet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TV를 본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문장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말했죠? The children went to bed after watching T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fter 다음에 ing 형태가 올 수 있었죠. 또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after 다음에 ing가 아니라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TV 보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The children went to bed after they watched TV.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after가 들어간 다른 묶음, 덩어리 표현도 있었는데요. look과 after가 만나면 뭐뭐를 돌보다란 뜻이 됩니다. 내 고양이 좀 돌봐주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Can you look after my cat? Can you look after my cat? 이렇게 얘기했었죠. take와 after가 만나면 누구누구를 닮다란 뜻이 됩니다. 난 아빠 닮았어.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I take after my father. I take after my father. 기억나시나요? 자, 누구누구의 다른 사람의 어떤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이름을 짓다. 우리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때는 name after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었다. 이 문장을 우리가 만들었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죠? They named the baby after his grandfather. 다시 한번요. They named the baby after his grandfather.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after의 개념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after가 들어간 묶음 표현들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